안녕하세요, 소콘소콘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일러스트레이터로 이모티콘 만들기 2탄 움직이는 이모티콘 만들기를 안내해 드릴게요. 일러스트레이터로 이모티콘 만들기 1편과 이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먼저 1편을 보시고 2편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1편에서 그린 이모티콘을 불러왔어요. 이제 이 이모티콘을 움직이게 작업을 해볼 건데요. 일단 제가 구상한 움직임은 캐릭터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팔을 번갈아 가면서 뻗고 접는 그런 움직임을 구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글자 부분도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동작을 줘볼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는 이쪽에 레이어 부분에서 작업을 많이 해요. 먼저 내가 구상한 움직임 중에 가장 굵직굵직한 모습을 이 레이어를 이용해서 그려볼게요. 지금 그려진 이 레이어를 복사를 해줄게요. 레이어를 복사하는 방법은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키보드 Alt키를 누른 상태로 위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레이어가 복사가 되게 돼요. 이제 이 복사한 두 번째 레이어에서 그림을 그릴 건데요. 첫 번째 레이어의 눈은 감겨줄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모습은 오른쪽 팔이 접히고 왼쪽 팔이 펼친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몸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기울인 모습인데요. 이 모습과 반대되는 몸쪽이 뒤쪽으로 가고 팔이 반대로 펼쳐지고 접는 그런 모습을 먼저 그려볼게요. 얼굴을 선택을 하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몸통 부분을 뒤쪽으로 기울일 건데요. 이때 사용하는 일러스트레이터 도구는 바로 자유변형 도구예요. 단축키는 알파벳 E를 누르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꼭지점에 화살표들이 나오죠. 꼭지점에 마우스 커서를 대고 드래그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기울어지고 모습이 변형이 됩니다. 적당하게 몸을 기울였다면 팔을 이동을 해볼게요. 중간중간 레이어 밑에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적당하게 이동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팔을 이쪽은 펴고 이쪽은 접는 모습으로 변형을 해볼게요. 브러쉬 도구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팔은 지워줄게요. 일러스트레이터는 이렇게 먼저 그린 그림을 수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린 그림을 선택을 하고 직접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해서 여기 있는 점들을 이동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이 팔, 새로 그린 팔 부분이 면색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면색을 흰색으로 채워줄게요. 그리고 이제 왼쪽 팔이 몸통 뒤로 가야 해요. 팔을 뒤로 보내는 방법은 오른쪽 클릭을 하고 정돈,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나 뒤로 보내기로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부터 여기 있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게요. 나머지 수정할 부분도 수정을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줄 때는 내가 처음에 구상한 팔을 접었다 폈다 하는 이 부분만 움직임을 줄 게 아니고 고개를 뒤로 젖힌다든지 입을 조금 움직인다든지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주면 좀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 수 있어요. 네, 먼저 굵직굵직한 확확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먼저 그려줬어요. 지금은 이 두 컷밖에 안 그려져서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이 모습이 잘 그려졌는지 한번 포토샵으로 옮겨서 확인을 해볼게요. 포토샵으로 일러스트레이터를 움직이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고 나머지 2가지의 방법은 일러스트레이터 이모티콘을 포토샵으로 가져오기 영상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내가 가져갈 레이어의 눈을 모두 킨 상태로 파일에서 내보내기, 그리고 내보내기 형식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저장할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 파일 형식을 포토샵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내보내기 옵션이 떠요. 여기서 RGB, 해상도 스크린 72, 그리고 옵션에서 레이어 쓰기, 엔티-엘리어싱은 아트 최적화로 시켜줄게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위치에 포토샵 파일이 생성이 돼요. 네,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린 그림을 포토샵으로 가져왔어요. 여기서 레이어를 보시면 내가 그린 그림들이 이렇게 그룹화돼서 들어와 있어요. 포토샵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 한 컷이 이 그룹보다는 하나의 이미지로 되어 있는 게 훨씬 작업이 편해져요. 그래서 이 그룹을 하나의 이미지로 병합을 시켜줄게요. 오른쪽 클릭을 하고 그룹 병합을 시켜주면 됩니다. 컨트롤 E를 누르셔도 돼요. 그룹 병합을 시켜준 다음에 창에서 타임라인을 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여기서 비디오 타임라인 만들기, 그리고 왼쪽 하단에 있는 사각형 3개 아이콘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프레임 애니메이션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메뉴를 눌러주고 레이어에서 프레임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들이 여기 프레임으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초수를 변경을 해줄게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2가지 같이 선택을 하고 0.1초로 한번 줘볼게요. 이 시간은 원하시는 시간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반복 옵션은 계속으로 줄게요. 그리고 재생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움직임을 준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돼요. 내가 원하는 애니메이션으로 잘 작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일러스트레이터로 돌아가서 조금 어색한 부분을 수정을 해줄게요. 저는 얼굴이 좀 더 회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대지에서 이렇게 삐져나왔다면 레이어를 키시고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굵직한 프레임을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 2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2 프레임이 잘 연결되어 보일 수 있도록 중간 프레임을 그려줄게요. 중간 프레임을 그리는 방법은 먼저 아까처럼 레이어를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를 해서 이 2 레이어의 중간에 놓아줘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방금 그린 첫 번째 레이어와 세 번째 레이어를 잠금을 시켜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수정할 중간 레이어만 선택이 되고 이 첫 번째랑 세 번째 레이어는 선택이 안 돼서 좀 더 수정이 편해지겠죠? 그런데 지금 상태로 보면 이 세 번째 레이어에 가려져서 내가 수정할 2번째 레이어가 보이지 않게 돼요. 이때는 여기 있는 레이어들이 다 보여질 수 있도록 키보드에서 컨트롤 Y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윤곽선만 보여지게 돼서 모든 레이어가 보여지게 됐어요. 이 상태로 수정을 해줄게요. 중간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프레임과 2번째 프레임 사이에 중간에 놓아지게끔 그림을 수정을 하면 됩니다. 얼굴을 선택을 해서 중간에 이렇게 놓아주는 거예요.
다른 부분들도 중간에 올 수 있도록 수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팔 부분도 새로 그려줄게요. 원래 있던 팔을 지워주고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 첫 번째 뻗은 팔과 세 번째의 접은 팔 가운데에 놓을 수 있도록 살짝 접은 팔을 그려줄게요. 먼저 시작점은 이 첫 번째 프레임의 시작점과 두 번째 프레임의 시작점의 중간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선을 그린 다음에 수정을 하면 되니까요. 자신감 있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선을 그린 다음에 여기 있는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이 점들을 이동해서 중간에 올 수 있도록 변경을 해줄게요. 그리고 매끄럽게 도구를 이용해서 울퉁불퉁한 부분을 매끄럽게 변경을 시켜줍니다. 다음 팔도 해줄게요. 중간 프레임이 어느 정도 그려졌다 싶으면 다시 컨트롤 Y를 눌러서 본 상태로 돌아갈게요. 그리고 레이어를 중간 프레임만 놓아서 이상한 부분을 수정을 해줍니다. 면색도 채워줄게요. 그림이 잘 그려졌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1번 프레임에서 3번 프레임으로 넘어가는 중간 프레임을 그려줬어요. 근데 이제 이 프레임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요. 지금은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중간 프레임을 갔지만 3번에서 다시 1번으로 가는 중간 프레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린 이 2번 프레임을 복사를 해서 3번에서 1번으로 넘어갈 때 중간 프레임으로 생성을 해줄게요. 그 다음엔 이제 글자 움직임을 줄게요. 저는 간단하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을 줄게요. 첫 번째랑 세 번째 프레임만 킨 상태로 글자를 선택해주고 키보드 방향키로 왼쪽으로 이동해 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랑 네 번째 프레임 글자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이 되겠죠? 다시 그러면 포토샵으로 다시 볼게요. 이 움직임이 이제 마음에 들었다면 저장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360의 창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포토샵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내가 설정한 이 창 크기로 옮겨지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있는 개체 크기로 이동이 되는데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보시면 여백 없이 꽉 찬 화면으로 저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 화면을 다시 360으로 변경을 해줄게요. 이미지에서 캔버스 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캔버스 크기를 조절하게 되면 내가 그린 이 이미지는 그대로 있고 이 이미지의 배경 크기만 설정이 되는 기능이에요. 센티미터를 픽셀로 변경을 해주고요. 360으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360으로 변경이 됐죠? 이 상태에서 파일, 그리고 내보내기, 웹용으로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하는 창이 뜨고요. 움직이는 이모티콘은 GIF 확장자로 저장을 할 거예요. 여기서 GIF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움직이는 이모티콘은 이 배경이 투명한 배경이 아니라 흰색 배경이 규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투명도 체크를 해제를 해줄게요.
루핑 옵션은 계속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줍니다. 저장할 위치를 지정을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내가 지정한 위치에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저장이 됐습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해서 움직이는 이모티콘 만드는 방법을 같이 진행했어요. 이 이모티콘을 좀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방법은 다른 애니메이션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